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하면 2시에 방송이 자동으로 뜹니다. 오늘 8시 급박한 돌발 악재, 금융위기보다 더 센 공포. 한경연이 한국 기준금리를 4%까지 전망하면서 2023년 집값이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금리가 계속 치솟으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였으며 세계 주요 국가의 부동산도 연일 크게 떨어지는 중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하락폭이 워낙 커가지고 이대로 1년만 떨어지면 80%까지 추락하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적으로 하락폭이 줄어들다가 마이너스에서 장기간 횡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시간이 흐를수록 첩첩산중이네요. 의뢰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네스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자, 오늘 8시 급박한 돌발 악재, 금융위기보다 더 센 공포. 자, 2023년이 장막이 거친 지가 꽤 됐습니다. 이제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중에서 이제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는 있죠. 그렇지만 대세 하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보실래요? 오늘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뛴다, 하락폭이 줄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인지를 하셔야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돼요. 보실까요? 여기. 자, 2013년부터 지금 25년까지 있죠. 자, 근데 13년부터 14 이때는 거의 이게 녹색선이 0입니다. 0. 위로 올라가면 뛰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0에서 보면 주로 15년부터 20년까지 엄청나게 뛰었죠. 21년까지 정말 많이 뛰었네요. 한국부동산원하고 KB 통계 둘 다 제시했어요.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22년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 떨어진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너무 많이 떨어졌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빠졌다가 현재 여기에 여기. 자, 여기 원 친 거 있죠. 이 원 친 곳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반등한다고 이렇게 조금 하락폭이 줄어들었다고 이제 집값 뛴다라고 하면 진짜 단순한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여기서 줄지 않고 이대로 가잖아요. 제 생각에는 6개월이나 1년만 빠지면 80% 떨어져 버려요. 집값이. 지금 하락폭이 살인적입니다. 하락폭이 0.3, 0.4가요. 이때 2013년 대폭락할 때보다 훨씬 심해요. 당연히 하락폭이 줄어야 돼요. 아마 줄 거예요. 계속 당분간. 어디까지 줄어드느냐, 0.1까지 올 정도로 아마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다가 이 B 한번 보세요. 제 생각은 이게 녹색이 0이니까 하락폭이 좀 줄다가 마이너스에서 이게 장기간 횡보하고 24년 이후에나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유력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안 줄어들진 않아요. 이렇게 하락이 안 줄어들면 올 겨울에 80% 떨어진다니까요. 집값. 제 말 뭔 말인지 이해 가죠? 하락폭이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너무 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반등한다, 상승한다, 언론이 호들갑 떠들고 있는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상 최대의 폭락 상태예요. 당연히 반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락폭이 줄여야 돼요. 자, 그럼 보면 A 보세요. A는 이대로 올라가가지고 쭉 올라가 버린다 올해. 이게 A의 주장이고, B 보세요. 제가 말했듯이 자, 거의 상당히 올라왔다가 마이너스 선에서 횡보하고 B 내년에나 뛴다. 자, C는 무슨 말이냐, 더 간다. 25년 이후까지 횡보했다가 마이너스에서 횡보했다가 C로 간다. 뭔 말이냐, 80% 떨어진다. 그냥 뒤로 빠진다. 자, 이 네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설명이 이해가 되죠. 여기 써놨어요. A, 하락폭 계속 축소하고 그러다가 올 여름 정도 6월부터 상승 반전한다.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여름을 한번 보자는 거였어요. 왜? 지금 계단식으로 계속 축소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1번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2번 B가 제일 높아요. 6월까지 하락폭이 계속 축소될 겁니다. 축소됐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축소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은 폭락 상황이라. 그래서 약보합이라는 말, 보합에서 밑에죠. 여기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하락 상황에서 횡보하다가 24년 이후에나 얘처럼 이렇게 했다가 횡보하다가 B처럼 올라간다. 이게 거의 유력해 보입니다. 자, C.
6월까지 하락폭 계속 축소. 이번에는 25년이나 돼야 반등한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금리나 경제에 따라서. 자, D. 현재보다 하락폭 소폭 축소 25년 이후 반등. 조금 축소는 되지만 이 폭락 상태에서 계속 간다. 이 D도 가능성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80% 떨어져요. 1년 안에. 그래서 B가 확률이 제일 높고 A와 C는 좀 지켜보자. 이제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 하락폭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축소가 안 되면 대폭락이기 때문에 1년 만에 80%가 떨어지니까. 자, 이제 오늘 8시 급격한 돌발 악재. 한경연 미국 금리 4% 전망. 자, 올 여름 올 연말에 한국 기준금리가 4.0까지 떨어질 수도 있대요. 자, 미국 소비자 물가 6.5에서 6.4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5%대에서 물가가 무려 반년간 정체예요. 이거 물가 두드러 잡아야 하거든요. 근데 물가를 포기했어요. 한국은행이. 왜? 경기가 워낙 심각하니까요. 그래도 나는 이번에 금리 올렸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경기가 심각해도 물가가 6개월 동안 지금 오히려 이번 달에 올라왔잖아요. 더군다나. 물가 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자, 현재 4.75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6월 달에 자, 5.5까지 미국은 계속 단계별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인하라는 표현은 24년부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집값은 올해 계속 떨어질 겁니다.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6개월 연속 5%대 고물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물가 잡을 생각보다 경기 침체 막으려고. 자, 현재 3.50%. 한경연은 연말에 4%까지 올라간다. 한경연의 주장이 아니라 미국이 뛰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 고집부려갖고 안 올린다. 이건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뜻이에요.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이야 물가로 뭐 뒤지든 말든 간에 우선 집값이나 보존하고 그런 뜻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뭐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미국이 올라가니까. 집값 23년 하락폭이 축소. 그렇죠. 올해는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22년에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23년에는 하락폭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아마 매주 축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선까지 오면 약세 횡보로 좀 1년 정도 가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집값. 연동을 합니다. 우리나라 집값만 보시면 안 돼요. 자,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에서도 스칸디나비아 반도 바로 이 나라들이 20년 집값이 똑같아요. 흐름이. 그래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뛴다. 이런 나라는 떨어지고 있는데 그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전문가라면 다른 나라 시세도 알아야 돼 이제는. 왜? 주식처럼 연동을 하니까. 이제 흐름 보세요. 22년 작년에는 폭락했지만 올해는 폭락보다는 좀 이제 약간 하락폭이 준다고 했잖아요. 하락 정도가 맞는 것 같고 24년에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작년에 많이 떨어진 곳들은 올해 조금밖에 안 빠져요. 근데 작년에 덜 빠진 곳들은 올해 망합니다. 올해 많이 떨어져요. 참고하세요. 점검, 뭘 점검해야 하느냐. 물가, 금리, 경제, 해외, 정책, 전세, 뭐 분양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 돼요. 이제 2024년 이후 U자 회복 확률이 높다. 제가 보기에는 U자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왜 계속 제시하냐면 이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일본이 여기에 하여튼 일본 위기를 우리나라도 닮아갔어요. 언제까지? 96년까지. 그러다가 IMF가 터져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팍 떨어졌다가 집값이 바로 올라왔네요. 그래서 바로 폭락했다 바로 올라왔다고 해서 V자 모양이라고 해서 V자 반등이야.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W자는 뭐냐?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2007년 8년에 쭉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했어. 2009년에. 웬걸 회복해갖고 쭉 올라갈 줄 알았더니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2013년까지 떨어진 거예요. 결국은 W자 맞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더 떨어졌다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으니까 W자예요. 쭉 올라가요. 자,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볼까요? V자일까요? W자일까요? 여기서 문제점은 지금 여기서 쭉 IMF 때까지 이어지는데 일본 위기하고 일기 신도시 이 물량이 여기까지 이어져요. 그러는 바람에 물량 소화 때문에 장기 폭락했어요. 여기 장기간 못 갔잖아요. 자, 여기 보실래요? 왜 장기간 이렇게 W자 모양으로 못 갔느냐?
미국 위기가 터진 데다가 2기 신도시 물량이 많으면요 단기간에 못 뛰어요. 지금 이번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폭락은 했지만 좀 횡보할 확률이 약간 높은 게 코로나 위기에다가 3기 신도시 물량이 터졌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모양이. 여기 보시면 V자 아까 말했듯이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근데 U자 저는 U자라고 봐요. 이렇게 바로 올라간다기보다도 조금 약간 완만하게. 그 다음에 더블 딥은 아닐 것 같고 이건 경제 위기가 터져야 가능하고 장기 침체, 일본처럼 장기 침체는 지역마다 장기 침체에 있는 곳이 있겠지만 대부분 아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프 시세 실거래 매물 분석. 여러분들 이 네이버 검색을 하면 어떤 아파트가 뜨잖아요. 그 아파트의 기본 정보도 있고 실거래가 또는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지도도 나오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압축 한번 해놔 봤어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 보시면 자 매매 있고 전세 있고 지금 예로 들었어요. 잠실 앨리스 33평 매매하고 전세. 그리고 이걸 보면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프 7년으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 모양이 뜹니다. 두 번째는 시세가 나와요. 이렇게 상한가 하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실거래가가 나와요. 실거래가가 계속 누르면 계속 나와요. 왜? 거래가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리기로 해가지고 가장 비싼 것과 가장 쌌던 실거래를 찍어놨어요. 그리고 매물도 높은 것부터 또는 낮은 것부터 이렇게 쫙 뜹니다. 매물이라고 해놓으면 매매는 매매대로 해놓으면 뜨고 전세는 전세대로. 결론적으로 지금 네이버에 이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먼저 그래프 보자고요. 7년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여기 보니까 16년부터 대충 지금까지 나왔죠.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쭉 떨어졌죠. 이 점점점점이 뭐냐면 다 거래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녹색 있는 게 이게 매물 포지션이에요. 매물이 이렇게 포진됐다. 보니까 27억까지 갔다가 얼추 보면 거의 16억까지 떨어졌네요. 여기 이게 16억까지. 여기에 많이 뭉쳐있죠 지금. 자, 그런데 이 파란 선이 뭐냐. 만약에 19년 수준까지 빠지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올해 여름까지만 빠지면 14억까지 충분히 내려갑니다. 얘가 18억대까지 찍었기 때문에 28억이 18억으로 찍었기 때문에 10억이나 떨어진 게 18억에서 14억 4억인들 안 떨어지겠어요? 충분합니다. 급매로 가는 거니까 당장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 여름까지만 빠져주면. 오른쪽 보면 전세는 더 심각해요. 여기 보세요. 자, 올라가긴 했지만 최근에 옛날 전세값하고 똑같아. 7억이야 7억 세상에. 지금은 8억대 9억대죠. 그지만 좀 빠지면. 자, 여기서 지금 그래프가 쭉 나오는데 위에 다 포진되어 있고 전세값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겠죠. 그런데 두 번째 시세를 보자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하한가하고 상한가. 하한가 18억대, 상한가는 21억. 지금은 상한가를 보지 마세요. 하한가로 그냥 얘를 쳐다봐야 돼요. 하락장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리고 거래가 안 된 것은 이거 다 틀려요. 시세가.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떨어진 것처럼 나오는 거야. 덜 떨어진 것처럼 나오거나. 거의 다 거래 안 된 게 많아요. 못난이들이 거의 60% 이상이 못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 보고 안 빠졌네요 하면 안 돼요. 자, 하한가로 보더라도 하한가로 봐라. 세 번째, 실거래가. 실거래가 거기 보면 이렇게 떠요. 제일 낮았을 때, 제일 비쌌을 때가 21년 27억이었네요. 와. 그러던 게 23년 1월 달에 18억 7천도 거래됐어요. 거의 10억 빠졌죠. 최근에 약간 반등했어요. 19억도 보이고 20억도 보이는 걸로 봐서. 자, 이거 올라간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워낙 금액이 비싸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아무튼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 꼭지 찍은 것과 이렇게 떨어진 거. 자, 전세값도 자 16억까지 갔던 게 어떻게 8억 5천 엄청나네요. 그리고 이제 매물을 보는 거예요. 매물 보면 자 높은 순으로 낮은 순으로 이제 매물 보니까 저층 같은 경우 자 매매가가 19억 8천 그리고 중간층은 매매가가 20억. 어떻습니까? 지금 21억에도 거래됐는데 오히려 실거래가보다 매물이 더 낮죠. 얘는 지금 제일 낮은 매물을 지금 내가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 때는 평균 매물로 잡으면 안 돼. 절대. 제일 싼 매물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제일 싼 매물. 그거에서도 후려치세요. 마이너스 10%를 후려치라고요. 제일 싼 매물에서. 제일 바보들은 중간 매물 보고 그냥 22억에 잡는 거야. 그랬다가는 물리는 거야. 지금 왜 그 짓을 합니까? 계속 빠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그래프도 보여드렸잖아요. 폭락 중이라고. 자, 전세도 마찬가지야. 자, 8억이고요. 8억 2천.
실질적으로 여기 전세 보면 9억 이렇게 돼 있네요. 전세값은 지금 더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매물이 더 낮은 걸로 봐서는. 자, 이제 여기 보니까 그래프 23년, 19년 가격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 선을 그어줬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잡을 때 19년 가격도 쳐다보시라 이거예요. 시세, 실거래가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이거 시세. 하한가로 판단하시라고요, 지금은. 그 다음에 실거래, 현재 30%다 빠졌어요. 그런데 안 빠진 것처럼 보인 것은 거래가 안 된 거야. 그리고 23년 올해에는 40에서 50%까지 염두하고 매수하세요. 만약 올해 빠진다면. 자, 매물, 실거래가보다 낮게 내놓아야 팔립니다. 가장 낮은 매물보다, 가장 싼 매물보다 마이너스 10%로. 이번에 40년간 하락장 분석. 이거 데이터는요, 미래의 거울이에요. 여기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각각이, 자, 과거긴 하지만 2번 할 때 1번이 참고가 됐고, 3번 할 때 1, 2번이 참고가 되고, 4번 할 때 1, 2, 3번이 참고가 됐는데 거의 도움이 됐겠죠.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여기. 자, 5번이에요, 5번 번호상으로. 자, 1, 2, 3, 4가 5번에 참고가 될 거예요. 왜? 지금 패턴이 똑같잖아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집값 떨어진 거거든요. 보실래요? 30년간 4번 하락한 거. 91년에서 96년 일기 신도시 30만 호. 이때 일본 부동산 버블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간 거예요. 자, 두 번째. 1997년에서 99년. 이건 이제 여기까지 연결해도 되기는 하지만, 자, IMF로 V자 반등한 거. 그렇죠? 자, 2003년에서 2004년. 이것도 한 3년 빠졌는데, 역시 일시적 침체. 근데 이게 중요하겠죠. 4번 보세요. 2010년에서 2013년. 무려 4, 5년을 빠졌는데 미국 금융위기와 자, 2기 신도시, 이 물량. 항상 이 물량이 터지니까 이렇게 오래 빠졌어. 여기도 물량이 터지니까 오래 빠졌어요. 사실상 1, 2번은 같이 봐야 돼요. 이렇게 오래 빠진 거예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근데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집값이 빠지면, 자, 물음표 쳐놨죠. 22년부터 이 코스를 밟는다면 1번과 4번처럼 4, 5년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4, 5년이. 실제 경기도는 10년 동안 못 갔고, 경기도나 인천, 지방은 10년 동안 안 뛸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 물량이 많아가지고. 서울은 뭐 정상적 코스로 간다면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 빠졌다 올라가지 않을까. 자, 이제 부동산 4가지가 모두 맞아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타이밍 중요하고요. 입지 중요하고요. 물건 중요하고요. 개인의 여건 중요해요. 보니까 타이밍, 하락장 바닥에서 시작했죠. 대략 지금 보게 되면 2024년 정도로 보여지는데 40% 이상은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자, 약 5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닥장에 금매 기준으로 10억이 5억 됐을 때 샀다. 타이밍을 5억에 샀다. 그럼 결국은 얘는 13억으로 가요. 서울 같은 경우 8억을 버네요. 그런데 꼭지 잡은 사람들 10억이 5억으로 내려가도 결국 13억으로 갔으니까 3억밖에 못 먹어요. 바닥 칠 때는 엄청나게 마음고생했겠죠. 타이밍이 바닥장에 잡은 사람들은 8억, 꼭지에 잡은 사람은 3억. 자, 입지 볼까요? 상급지는 이 순서예요. 서울, 수도권, 광역시 순서대로 좋습니다. 자, 하락과 상승이 워낙 커요. 입지에 따라서. 자, 서울 10억이 5억 됐다가 15억으로 대충 가는데 대략 10억을 버네요. 자, 기타 지역들은 10억이 똑같이 5억으로 빠져도 잘해야 10억입니다. 그래서 5억밖에 못 벌어요. 똑같이 투자하는데. 이번에 물건 보자고요. 대단지, 호재가 많은 아파트. 자, 하락폭과 상승폭이 역시 크죠. 이걸 활용하는 거죠. 대단지는 10억이 5억으로 떨어졌다가 서울 같은 경우는 15억으로 가니까 10억을 벌어요. 그런데 소규모 단지 나홀로 아파트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잡게 되면 10억이 5억으로 갔다가 10억. 물론 5억을 벌지만 얘보다 훨씬 못 벌어요. 같은 금액대도. 자, 개인 여건 볼까요? 갭 투자, 빚 투자, 자본금의 갭이나 빚을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볼까요? 갭 투자는 10억이 5억으로 떨어졌을 때 자기 돈이 뭐 3억밖에 안 됐을 때 뭐 나머지를 갭으로 활용했다. 그러면 10억으로 가갖고 10억을 버는데 실거주하는 사람 돈은 3억밖에 없어. 그러면 5억이 3억으로 떨어졌을 때 이 3억짜리밖에 못 잡아요. 3억짜리는 많이 못 뜁니다. 5억 회복하고 7억으로 뛰니까 4억밖에 못 벌어요. 결론적으로는 타이밍, 입지, 물건, 개인 여건 4가지를 다 맞추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오히려 손실 볼 수도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이게 0입니다. 0. 0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그재그 하면서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아니면 그냥 올라오던가. 다만 0을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여기서 맴돌 가능성이 커요. 밑에서. 물론 어떤 도시마다 올라가는 것도 나오겠죠. 전반적으로. 자, 매매 가격이 소폭 이렇게 하락폭이 줄어들었죠. 여기 보니까. 이것도 지금 엄청난 폭락이에요. 0.38입니다. 무지막지한 폭락 맞아요. 자, 여기 보면 전세값은 역시 하락폭이 줄긴 했지만 엄청나죠. 자, 매물 보세요. 매물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에 5만 7천 건이나 매물이. 그리고 미국 부동산도 지금 침체입니다. 이거 미국발 금융위기 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특히 노란색 보세요. 이렇게. 자, 현재 보세요. 현재 이렇게 지금 처음으로 떨어졌네요.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아마 23년에도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크겠죠. 결국 미국을 보면 우리나라하고 같이 연동을 할 가능성이 커서 23년에 폭등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국 가구 실질 소득 증감률. 자, 소득은 늘었는데 물가가 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마이너스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한국은행은 정신 못 차리고 물가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금리를 안 올렸습니다. 자, 2023년 기준금리. 자, 미국이 4.75, 우리나라가 3.50. 지금 3.50으로 동결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1.25밖에 차이 안 나는데 지금 예측을 해보면 미국은 5.5까지 뛴다고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4.0. 앞으로도 더 올라간다고요. 금리. 여기서 멈출 가능성은 적어요. 크게는 안 뛰어도 이만큼 올라갑니다. 자, 소비자 물가 추이 여기 보세요. 소비자 물가가 지금 너무 고점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반년 동안. 그런데 이 무역수지 보세요. 진짜 심각해요. 지금 1월 달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2월 달까지 보면 거의 150억 달러 마이너스 적자. 그래서 이 무역수지가 너무 심하니까 아마 한국은행이 여기에 편을 들어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미분양 현실로 지금 10만 가구 미분양이 제가 얘기 꺼냈잖아요. 현실로 됐다고 뉴스에 나오네요. 자, 이때 여기 이게 중요해요. 자, 2013년 때 뭐 했냐면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할 경우 새로운 주택을 매입할 경우 5년 이내 양도 차익에 대해서 100% 감면. 5년 동안 아예 세금 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주택수에 상관없이. 자, 지금 전세값 하락 부분이 강남구 엄청납니다. 세상에 어떻게 마이너스 1.11이 뭡니까? 자, 미국도 주택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 실거래가보다 매물이 높아서 금매가 소진되고 집값이 오른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매물보다 보통 10% 이상 낮게 거래되다 보니까 매물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